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맡은 대한사랑 군산지부 박재관 부지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환단고기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환단고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환단고기 우리가 책을 왜 꼭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 21세기가 가장 큰 위기의 시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지금 위기가 닥쳐오냐면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기후 재앙, 기후 변화로 지금 기후 재앙이 닥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지금 전염병, 팬데믹으로 인류의 지금 생존을 또 위협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경제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이 전염병의 문제. 전염병이 바로 인류의 지금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유행, 전염병 팬데믹으로 세계적 대유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리가 어디서 나지?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문제의 심각성까지 와 있냐면요,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1년이 지금 넘은 지금 이 시점에서 2021년 1월 16일자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1억 명 확진 환자가 생겼다고 하고요, 200만 명 이상이 지금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전 세계 80억 명에서 1억 명이면 80분의 1, 80명 중에 1명이 지금 확진 환자가 됐고요, 200만 명이라는 한 근 100세기, 근 100년 만에 가장 많은 사람이 지금 희생을 당하는 그런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한마디로 지금은 전 지구적인 초비상사태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다 이제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네. 자, 그래서 이 지금 포스트 코로나 세상은 모든 국가가 지금 초비상사태 그런 기구를 지금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네. 모든 나라에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가장 큰 신경을 많이 지금 쓰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럽의 남부와 북부는 경제 격차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모든 가치와 질서가 지금 뿌리채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히려 선진국들이 미국,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중국 이런 선진국일수록 강대국일수록 지금 그들의 어떤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이 종교계인데요. 여기 있는 이 사진처럼 신부 홀로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요. 언택트 문화, 이 비대면 문화로 되면서 직접 신도들이 못 오는 거죠. 성당으로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미사를 집전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이런 문화 충격인데요. 사람과 사람이 이제 접촉을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미미한 이 바이러스 존재가 일으킨 이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병은 정말로 놀라울 만합니다. 인간의 삶의 근본 자체를 뒤흔들고 그 모든 것을 지금 바꿔버렸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지금은 위기의 시대인데요. 100년 만에 찾아온 이 전염병 대란으로 가장 큰 위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일까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위기란 말은 위험과 기회 합성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위기 속에서 또 가장 좋은 기회가 이렇게 우리가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로 한번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박고지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박고지금. 넓을 박자에 예 고자, 그 다음에 알지자, 이재금자입니다. 자, 뜻은 뭐냐면요, 널리 N일을 알면 오늘날의 일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N일이기 때문에 바로 다른 말로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예. 그 과거의 역사에서 훤히 널리 알게 되면은 오늘날에 지금 벌어지는 이 팬데믹 대상황,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런 전염병의 대란도 어떤 이유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거, 과거에 대해서 안다는 게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이 사자성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또 중요한 이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네. 뭐 누구나 공감하는 그리고 아는 말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네. 자, 왜냐하면 여기 지금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요. 이 한 그루의 나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건재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모든 것은 어디서 왔느냐? 다 뿌리에서 왔습니다. 뿌리에서 영양분과 생명을 받아서 이 나무가 이렇게 자란 겁니다. 이렇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나무는 결국 이 나무의 생명력의 근본 원천은 뭐냐? 바로 뿌리라는 겁니다. 뿌리. 자, 이 뿌리가 정말로 중요한 그런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소나무처럼 소나무가 지금 아주 이렇게 견고하게 뿌리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얽혀서 이렇게 맺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여기 글자가 조금 안 보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양이 깊지 않으면 내공은 더 드러나는 법이다. 토양이 깊지 않으면 내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정치든 인생사든 다 마찬가지 원리다. 지금 이는 전염병 대란이 돌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강대국이라도 선진국이라도 있잖아요. 그 나라의 어떤 토양, 어떤 그 나라를 지탱하는 그 힘이 근본 힘, 정신력이 약하면은 그 내공이 드러나가지고 지금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진정한 내공은 뭘까요? 어떤 보이는 그런 화려한 그런 물질,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경제력, 이것만이 아니라 그 민족의 정신력인데 그 민족의 정신력의 뿌리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민족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약하니까 그 기반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민족에게 뿌리란 바로 한마디로 뭐냐? 그것은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 그 민족의 뿌리는 한마디로 그 민족의 역사다. 뿌리는 다른 말로 우리가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 근본 본자가 바로 이제 뿌리인데요. 그것은 그 민족의 역사다. 이 역자는 지낼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역사 사자를 쓰는데 그 민족의 지내온 과거의 역사. 이것이 그 민족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를 잇는다는 것은 뭐냐? 그 민족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 민족의 근본이기 때문에, 바탕이기 때문에 그 민족의 사실은 모든 것을 잊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안다는 것은 결국 지금 그 민족을 제대로 아는 거고 각자 우리 개인으로 보면은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거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독립운동가셨던 단재 신철 선생님도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이 가능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했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은 그 민족의 재생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끌었던 연합군의 그 위스턴 처칠 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단언했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은 그 민족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A nation that forgets 그 다음에 잃어버렸다는 말이죠. forget is past 과거를 잃어버리면은 has no future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미래는 어디에서 오느냐? 과거에서 온다는 말이죠. 그죠? 과거를 기억해야만이 미래도 보장받을 수 있다. 반대로 과거를 잃어버리면은 미래도 없다. 그 민족에게. 그렇게 역사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중요할진데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국가의 이 족보와 같은 게 역사인데요. 우리 한국인의 대부분의 역사 지금 인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 95%가 한민족은 다 곰의 후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걸 대변해 주겠는데요.
이게 바로 단군 신화론입니다. 예, 우리 한민족의 기원 뿌리를 단군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얘기하면서 바로 여기 환웅이 있고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해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어서 말을 하니까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 동안 기도하면 사람이 된다. 다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때까지 이렇게 배운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경북 산청에 있는 한의학 박물관에 있는 단구신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뿌리를 국조를 단군 신화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한민족은 말 그대로 곰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냥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지금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바로 이렇게 탄생했다는 겁니다. 자, 더 충격적인 하나의 어떤 이 그림인데요. 서울의 반디안 뉴스라고 굉장히 큰 서점이 있습니다. 네. 이 서점에 있는 역사 동화책도 단군 신화론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직접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거는.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아까 그림보다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요. 이분이 환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를 베고 있잖아요. 여기 단군한 거 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뱃속에 누가 있냐면 단군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누구겠죠? 그러면요. 곰. 왜? 웅녀겠지 않았습니까? 곰. 예. 그러면 이 곰인데 왜냐면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면 풀려요. 아, 이거 기가 막히게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곰이 하여튼 사람으로 이렇게 변신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웅녀가 돼가지고 환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룻밤 자가지고 이제 얘를 낳았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아이 좋아 드디어 사람이 됐어 하면서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런 동화책을 보면서 커서 배우면은 자연스럽게 아까 곰의 후손이다 이렇게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또 하나 또 우리 한민족은 배달민족이라고 하죠. 배달민족. 아까도 일부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배달민족. 배달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배달. 이렇게 쓰거든요. 이 배자가 우리가 곱빼기 할 때 배자입니다. 짜장면 곱빼기로 주세요 할 때 그 배자거든요. 네. 그 다음 이 달자는 통달하다.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뜻은 지혜에 통철한 민족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통달을 완전히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삼라만상에 대한 이치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한 민족이 바로 이 배달의 뜻인데 그러한 뜻인데 지금 어떻게 역사를 모르니까 이걸 잃어버려가지고 배달이라는 말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면서 이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짜장면 배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네. 왜곡이 돼가지고 배달의 민족이다. 지금 가장 많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업계에서 돈을 많이 버는 아마 배달의 민족 어플일 겁니다. 이렇게 지금 네. 배달 아까 음식 배달 뭐 음식 물건 배달하는 거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달에 대해서 우리 배달 민족은 이런 뜻이 전혀 아닌데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역사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까요? 그리고 왜 그러면 왜 이렇게 당연히 잘못된 내용인데도 우리는 이걸 간과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에 대한 좋은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역사에 아주 불편한 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 이 세상에는요, 정말로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아주 불편한데 내가 그 자리를 그냥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 학생들을 모아놓고 어떤 정답을 학생들이 말하라고 하면은 정답이 B인데 선생님이 C라고 딱 말을 해요. 이렇게 정답은 C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학생들이 무언의 선생님의 그 억압, 압박에 눌려가지고 정답을 B라고 말을 못하고 다 C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 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분명 정답은 B인데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 C. 정답은 C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정답은 C입니다. 자꾸 다 똑같은 거 말하니까 헷갈리는 게 잘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다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틀리면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일 것 같기도 A가 맞는 답이면 다른 사람이 다 B라고 얘기했더라도 A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 실험실에다 똑같이 넣어놓으면 그때는 심지어 70% 가까이가 그냥 틀린 답을 얘기하고 끝내버린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만의 원칙과 믿음과 가치관을 가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죠. 예.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틀린 답이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답을 얘기를 하면 자기도 그 답에 영향을 받아서 무언에 그게 압력이 돼가지고 그냥 틀린 답 쪽으로 이렇게 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몇 프로였냐? 아까 영상에 보면 70%나 된다는 겁니다. 10명에 7명이 틀렸는데도 그냥 거기에 이렇게 동조를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역사 학계에서 역사 문제에 있어서 벌어지는 이 상황이거든요. 우리 대중들은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이렇게 학교에서 잘못된 역사인데도 그렇게 가르치면 그냥 거기에 다 뭐를 한다나 동조를 하는 겁니다. 틀린 것 같은데 그냥 맞다라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게 지금 역사의 불편한 진실인데요. 자, 이런 그 역사관을 언제부터 심어놨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역사 교과서에다가 다 심어놔 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사학자들이. 그래서 아까도 일부 때 말했지만 이게 바로 지금 고등학교에 나와 있는 한국사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요. 네. 그래서 저번 주에 실제로 고등학교 학생이 한 명 대한사랑 회원이 있어가지고 여기 방문해가지고 한국사 책을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2021년판 한국사를 제가 접해서 봤는데 이 내용이랑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두꺼운 한국사 책인데요. 그러면 우리 민족 역사가 아까 단기로 4,300년인데 거기에 단군 고조선의 역사가 2096년이거든요. 2000년이 넘거든요. 근데 몇 페이지가 나온지 아십니까? 단 한쪽밖에 없더라고요. 단군에 대한 역사는 단 한쪽. 이 내용밖에 없어요. 이 내용 딱.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해가지고 곰이 변한 여자와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으며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민족의 역사학자가 자국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어떻게 하였다고 한다라고 기록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이거는 남이 자기의 일기를 써주는 것처럼 대피를 한 거나 마찬가지 기록입니다. 이거는요. 이건 정말로 잘못된 기록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마치 남일 얘기하듯이. 이건 정말로 이게 잘못된 기록이거든요. 이렇게요. 그리고 실제 고조선의 무슨 문화, 그 다음에 어떤 뭐 역대 왕들의 치적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쭉 가서 위만이가 나중에 한복을 입고 살던 위만이 이렇게 와가지고 단군조선을 계승했다. 이렇게. 이거밖에 없어요. 딱 한쪽. 저도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할진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민족 역사를 바로 알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 역사에 관심이 없다 그래요. 전혀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심재인 교수는 뭐라고 그랬냐. 나는 단군이 있었는지 모른다. 만약 있었다면 위만조선이나 있었을 거지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서울대 김종일 교수는 역사를 이렇게 찾기 위한 운동을 하는 그런 그 역사 재학 학사사들이 이렇게 역사 찾기 운동을 하는데 그건 낭만적 애국심이다. 그리고 국수주의적 감정에 호소하고 유구한 민족사, 영광스러운 과거에 집착하고 유사 사입이 고대사, 유사 근 고고학이다. 이렇게 매도하고 그것을 폄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낭만적 애국심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그냥 낭만적으로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물핀으로 이렇게
역사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 광복을 위해서요. 이렇게요. 네. 자, 그러면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일제 36년간의 그런 일제 치하에서 지배를 받았었을 때 우리 민족의 대한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 그들을 양성했던 신흥무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인식은 어땠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양성기관인 신흥무관학교. 자, 거기에 림 웨일스의 아리랑 이 책에서 이제 기록된 건데요. 김산의 회고, 독립운동가인 김산, 장지락이라는 이분의 회고록을 여기다 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분께서, 독립운동가께서, 나는 그날을 위해, 대한 독립의 광복을 위해 방과 후에 나는 국사를 열심히 파고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사.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철저한 역사 교육이 있었다. 철저한 역사를 교육하는 거, 그거 하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사를 아주 열심히 공부했고 철저한 역사 교육이 바로 이 신흥무관학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었다는 겁니다. 역사를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독립운동가 그 신흥무관학교에서는요, 양성기관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 그 교관은 그 쭉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까 우리 민족의 를 배달 민족이다, 배달 결례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교과에 나옵니다. 그 배달이란 말이 뭐라고 나오냐? 우리 배달 나라의 우리 조상들이요. 우리 배달 나라의 우리 자손들이라. 우리 배달 나라의 우리 청년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배달 나라 우리 조상들이라. 배달 나라 우리 자손들이라. 배달 나라 우리 청년들이라 이렇게. 배달이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족의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나라가 배달 나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달 나라국, 그러니까 배달국이라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전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임채희 교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웅 신시, 우리가 태백산, 바로 백두산으로 와서 나라를 열었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환웅입니다. 환웅이 왔었죠. 그죠? 문명 개척단 3,000명을 이끌고 바로 환웅께서 태백산, 그게 백두산이고요. 거기에 신시라고 하면은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신의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신의 도시. 네. 나라를 이렇게 완벽하게 기술한 세계 역사는 없다. 건국이념을 공식으로 표방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신시 말고는 없다. 환웅이 뭐냐? 천황이다. 천황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없는가? 개국 이념도 있다. 통치 방식도 있고 조직도 있고 국호도 있는데 어째서 나라로 간주하지 않는가? 그렇죠. 이 말처럼 개국 이념도 있어요. 홍익인관, 그 다음에 광명개천, 제세이화, 그 다음에 조직도도 있어요. 조직도. 국호도 있고 배달국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나라로 간주하지 않는가? 이거 뭔가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신규식 선생님, 독립운동 가셨던 신규식 선생님은 매일 보세요. 아침마다 단군 할아버지 영정에 청수 올려놓고 기도하고 나가서 독립투쟁을 했다는 겁니다. 독립투쟁 나가기 전에 하나의 의식으로 뭘 했냐면은 매일 아침마다 단군 할아버지 영정을 딱 모시고 청수 올려놓고 기도 올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영화 명량에 보시면요. 명량해전을 나가는 그 이순신 장군께서 어머니 그 삼전상을 치를 때 거기에 어머니에게만 기도드린 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치우천왕이라고요. 치우천왕 앞에서 기도를 드리거든요. 전쟁의 신 배달국에 바로 14번째 치우천왕이셨던 그분께 기도를 드리고 나가거든요. 이렇게. 네. 자, 총 들고 싸운 그런 독립투사 나라를 구하겠다고 해서 총 들고 싸운 그런 독립투사가 아니다. 민족사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냥 이게 총칼만 들고 싸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 그런 민족사에 대한 철저한 인식, 의식을 갖고 이렇게 이런 독립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네. 자, 그 다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이분이 직접 작사했던 대황조의 높은 덕이라는 1절 가사말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 우리 황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황조가 누구냐? 바로 단군이라는 겁니다. 태백산에 강림하사 나라 집을 건설하여 자손 우리에게 전하셨네. 거룩하다 의탕탕
대황조의 성덕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군의 그런 성덕이 너무나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렇게요. 우리 민족의 바로 조상으로서 분명히 단군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도상 안차호 선생님도. 자,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전신인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0일 날 이렇게 수립이 됐는데, 바로 그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23주년 3.1절 선언문에 보면은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우리 민족의 그 뿌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 우리 민족의 그 기원을 어디로 보냐면 환국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환국. 네. 환국이 창립된 이래 단군, 부여, 사만, 삼국, 고려, 조선 및 대한민국을 거쳐서 5천년의 국가 주권은 한민족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를 우리가 고조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게 창립된 이후로 나라의 국통이 계승돼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되게 5,000년이라고 그래요? 네. 이것도 약간 좀 왜곡이 된 것 같아요. 한국을 얘기하면서 네. 약간 왜곡이 됐죠. 5,000년 얘기하고. 네. 반만년 하니까 네. 이분도 이렇게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국 독립당에서는 한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 우리의 국맥은 상하 5,000년을 이루면서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5,000년 했었는데요. 우리 민족의 기원을 한국에서부터 시작됐다. 대한제국까지. 국맥, 아까 북통맥, 맥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래서, 자, 우리 민족의 그 역사의 그 북통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걸 한번 보면은요. 자, 지금 대한민국, 그 전에 조선이었었죠.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남부국 시대, 대진국 발해, 아래쪽은 신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북부여, 열국시대가 있었습니다. 부여, 옥저, 동해, 낙랑까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의 역사가 있는데, 그 이전에 조선, 배달, 이렇게 환국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게 우리 민족의 이제 국통맥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 사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정도 인식하고 있는 2000년의 역사 시대 이전에 7200년이라는 역사가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래서 이 역사 시대는 사실 역사를 잃어간 2000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은 바로 잃어버린 7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네. 이 역사를 우리가 이 뿌리 역사인데요.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고작 눈에 보이는 정도, 아까 2000년밖에 안 되는 바로 그 역사 인식밖에 없는데, 숨겨지고 왜곡된 일제 신민사관으로 인해서 완전히 철저히 은폐되고 왜곡되고 말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지워져 버린 이 뿌리 역사, 이 역사가 무려 7200년이 된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알았을 때만이 비로소 이 나무의 실체, 우리 한민족이란 어떤 민족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 기운을 받아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네. 곧 뿌리가 바로 열매이기 때문에 이 뿌리를 안다는 것은 이 나무의 전체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네. 자, 여기 있는 이 숲속에 있는 나무처럼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냥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아, 이렇게 그냥 나무가 있구나 보이는 모습. 그렇지만 이 나무를 절단해서 옆에서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요. 네. 이것도 일부문이라는 거죠. 이 뿌리까지 봐야만이 이 나무의 전모, 전체 모습을 다 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 잃어버린 7000년의 역사를 말해주는, 아까 일부에서 강의 때 들었던 것처럼 아시아 이상주의를 쓴 이용범 박사님이라고요. 바로 이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때 명예장관이셨던 키친 캐비넷이라고요. 예, 직접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청했던, 그리고 직접 이 책을 선물도 해주고, 뭐 펜실베니아 대학에서는 이 책 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고대사를, 한국 동방의 역사를 공부했던 그 책으로 쓰였던 책인데요.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제목은 아시아 이상주의인데 1만 년 전, 뭐 5000년 이것도 아니에요. 1만 년 전에 벌써 이 동아시아에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 동아시아, 고대 아시아는 물론
세계 문명의 창시자가 되는 나라가 바로 한민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만 년 전 고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문명의 창시자가 바로 한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 말한 1만 년 전에 장구한 우리 한민족의 그런 역사, 그런 그 장구한 역사를 얘기해주고 나아가서 전 세계 인류 문명이 어떻게 태동됐는가, 그런 창세 역사까지도 말해주는 지금 현존하는 유일한 사서가 바로 뭐냐?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 환단고기 책입니다. 자, 이 책은 한민족의 창세 역사와 그 다음에 시원 문화는 물론 이 세계사가 어떻게 출발됐는가를 밝혀주는 문화의 원전입니다. 문화의 어떤 근원이 되는, 정말로 이렇게 바탕이 되는, 어떤 근본이 되는 하나의 법정과 같은 책이 바로 이 환단고기입니다. 이렇게 환단고기. 자, 그리고 환단고기는 정말로 놀라운 책인데요. 우주 사상, 이 정말 천지, 동양에서 말한 천지, 서양에서 말한 이 우주,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상 체계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또 어떤 문화냐? 우주 광명 문화라는 겁니다. 천지 광명, 우주 대광명 문화의 그런 실로 모든 문명의 그 기원까지 밝혀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환단고기다. 그리고 이 환단고기는 수학, 천문학, 과학, 철학, 종교, 언어학, 의식주, 생활문화, 현대 정치문화의 기원까지 인류문화 전 영역에서 원형문화의 한 소식을 전하는 또 문화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배우는 그런 학문, 모든 학문을 총망라해가지고 모든 학문의 전 영역, 인류문화의 전 영역을 어떤 원형문화, 어떤 근원이 되는, 뿌리가 되는 문화의 한 소식을 또 이 책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요,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만 읽을 책이 아니라 수학자도, 천문학자도, 과학자도, 철학자도 읽고, 종교인도 읽고, 언어하신 분도 읽고, 주부도 읽고, 학생들도 읽고, 정치하는 사람도 읽고 해야 되는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배우는 학문의 원형이 여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원 근본이 되는 가르침, 깨달음이, 정수가 다 여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책 속에요. 네. 이 책입니다. 이 책, 아까 보여드렸던 이 책. 이 책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책은 이 동북아의 삼국이 있죠, 그죠? 우리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역사의 시조, 진정한 삼국의 역사의 시조가 어디, 어느 나라냐, 이것도 밝히고 있고요. 동서 인류 문명의 기원도 밝히고 있는, 그것도 전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환단고기입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책이기 때문에요. 아까 이 책을 아마도 일제시대 때, 아까 일제 조선사 편수를 이끌었던 3인방이 있어요.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말살했던 그 3인방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 아까 금소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로이타 가스미, 이나가 이와키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바로 3인방인데, 여기 구로이타 가스미라고요. 이분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근데 이 사람도 환단고기를 접했는가 봐요. 그때 당시 때. 역사서를 막 수거하고 불태우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정통사서, 한민족의 역사서를 이제 수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접했는데, 이 책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바로 불태워버렸다고 그래요. 이렇게. 네. 바로 불태웠다는 거, 현장에서 그냥. 즉결적으로 이렇게. 네. 너무나 엄청난 책이기 때문에 이게 만일 보존이 되면은 반드시 한국인들은 독립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는데 어찌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바로 막 불태웠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우리 일제시대 때 조선 통감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너무나 잘 알죠. 안중근 의사에서 사살당했던 이토 히로부미, 바로 그 사람이 얘기했던 바로 내용이 뭐라 그랬냐. 일본이 조선을 영구 지배하려면 조선 역사의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구히 지배하려면, 이게 신민주의자들의 철학이거든요. 그 민족을 지배하려면은 단순히 총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의 역사 뿌리를 다 제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뿌리, 그 민족의 뿌리 역사를 다 제거하고 말살시켜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6년 동안 너무나 철저히 우리 민족의 뿌리 역사를 다 일본인들이 다 거세를 시켜버렸어요. 남자로 말하면 거시를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재구시를 못하는 거죠. 한민족으로서 진짜 한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지금
갖고 있는 한민족이 많이 없거든요. 제대로요. 그래서 자, 그래서 사서 우리 한민족에 남아있는 그 사서 20여만 권을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저기 시골에 있는 향교 서당에 있는 책까지 다 수거해서 압수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이렇게요. 일제 때 한민족 정신 말살하기 위해서 20여 명을 압수해서 불태워버렸다. 이렇게. 예. 특히 당군 관련 기록을 중점적으로 약탈했다. 뿌리 역사만을 완전히 다 뽑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뿌리를 없애면은 결국 이것은 힘을 못 써요. 이렇게요. 예. 그래서 뿌리 역사를 말살하는데 중점적으로 했었고요. 조선사 편수에서 그걸 진두지휘했었고, 그래가지고 이 뿌리 역사를 다 말살시키고 썼던 책이 뭐냐면 조선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요, 일본인에 의해서 쓰여진 일본 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이렇게 조선사 35권을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내용이 다 이 내용이 그대로 답습된 거예요. 이렇게요. 일본인들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본인들이 쓴 거를 지금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말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렇게. 자, 이 책을 쓰기 위해서 1937년에 이르기까지 16년이라는 기간을 필요로 하였고, 그동안의 사업비는 무려 100만 원의 거액을 들였다는 겁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지금 돈으로 1000만 원이더라고요. 1000만 원. 근데 옛날 돈으로 하면은 아마도 옛날에 장군의 아들 제가 보면서 거기서 어떤 여성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제발 좀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럼 돈이 얼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돈 80원이 없어가지고 80원이 없어서 그렇게 막 자기 목숨을 막 위태위태하면서 그렇게 빌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때 80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그 1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면요. 1000만 원이 아니고 그건 예. 수십억 가치 있는 수십억이잖아요, 돈이지. 그죠? 그러니까 예. 수백억, 어.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왜곡한 겁니다. 이게 16년이란 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말살돼 버린 거예요. 한민족의 혼 정신이 다 이렇게 잊혀져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불편한 진실처럼 지금의 어떤 역사학자들, 강단사학가에서 어떤 지금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어떤 교수님, 박사님, 이런 고위급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환단곡이 이 책 위소다. 이건 위소다. 얘기를 해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한마디로 지성의 가면을 쓴 억지 주장입니다. 그분들이 이 책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고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면은 제가 그 사람에게 손을 들어드릴게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었냐? 제대로 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이 책을 정말로 제대로 읽으면은 이 환단곡에 대해서 그렇게 위선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현재 네. 저기로 와서 읽을 수도 없어. 제가 어떻게 이걸 다 읽어. 네, 그렇죠. 이건 지식이 부족해서도 못 읽고. 그런데 자, 이 환단고기가 위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 논문자를 보면은 환단고기 관련 논문이 무려 123편이 됩니다. 그 진소론과 이소론이 있는데 이건 위서라고 쓴 것은 불과 10%밖에 안 되고요. 이 책을 많이 보고 이걸 쓰신 박사님들, 막 교수님들이 보면은 이건 반드시 진서다라는 것이 90%나 됩니다. 그런데도 이 10%가 위서다라고 주장하는 이 논리를 대중들은 다 그렇게 알고 한노두기를 매도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지금 우리 역사학계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 역사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뭔가 역사학계 새로운 지금 반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사랑이라는 이 단체를 해서 재학 학사들이 뭉쳐가지고 개천문화 축제라고요, 어마어마한 큰 행사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가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들이 결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지식인들, 지성인들이 지금 껴나고 이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전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장이신 이기동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 책을 보고, 이분은 그 철학 박사예요. 철학 박사. 역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딱 보고 나서 환단곡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저도 환단곡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단곡에는 이미 유력한 강단사학자들에 의해서 위소로 판정된 서적입니다. 저도 그들의 판단만 믿고, 이거예요. 강단사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판정된 조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들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까 그 학생들이 그렇게 정답이 아닌데도 시시하니까 다시로 이렇게 동조를 하듯이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위서라고 이거 치부하니까 아예 그냥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 그런데 자, 다음 장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뭐냐? 바로 환단곡에 담긴 우리 고유의 철학과 사상이었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의 여기에는 고유의 철학과 사상이 있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역사에 대한 기록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고유한 철학과 사상이 담겨 있어요. 고조선 시대의 심오하고 뛰어난 철학과 사상을 접하고는 전율을 느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대단한 철학과 사상을 지금까지 읽어보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건 정말로 철학자로서 자기의 심경을 고백을 한 거예요. 환단곡을 읽어보고. 야, 이걸 내가 완전히 이거 잘못 알고 있었구나. 환단곡의 책을. 너무나 심오한 철학과 너무나 위대한 그 철학이 이 책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 알고 보면 우리의 고대 사상은 유학, 노장 사상, 불교 등을 만들어내는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대중화 하면서 막 거기에서 뭐 중국 문화 하면은 이렇게 받들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렇게 지금 배워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문화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원천이 어디냐, 원천. 그 문화가 어디서 왔느냐. 보니까 우리 민족의 고대 사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 이전 동이종 문화에서 그게 중국 문화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최치원 선생이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었는데 유학사상, 노장사상, 불교사상을 포함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환단곡을 읽은 저는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뭐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 이 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 종교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신교라는 현묘한 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풍류도라고요. 예, 유학사상과 노장사상, 불가사상을 모두 포함하는. 그래서 실로 포함 3교다. 최충래 남낭비서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요. 예, 그 위대한 그러한 그 사상과 철학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분인 동양학의 대가이신 도올 김용혁 교수도 무슨 얘기를 하냐. 노자 강의에서 58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분의 이 글은 정말로 자기가 평생 동안 읽어놓은, 자기가 쌓아놓은 그 이 지성의 금자탑이 완전히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영을 튼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난 요즘 와서 피눈물 나는 반성을 하고 살아요. 피눈물 나는 반성을 한다는 거예요. 예.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눈물은 그냥 흘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인생에 정말로 후회가 되고 막 말할 수 없는 뼈저린 뭔가 이렇게 그 반성에서 오는 눈물이거든요. 내가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았구나. 뭘 잘못 살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심각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기 자성의 고백이면서 지금 이 한국의 학자들, 지성인들이 다 뭔가 반성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 이겁니다. 우리 것으로 돌아가자. 우리 것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자, 우리 다 머리 검고요. 눈동자도 검고, 물론 갈색도 좀 있지만, 다 우리는 다 몽고 반점 있고 똑같은 한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한민족인데, 한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한민족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는지, 어떤 철학이 있는지, 또 어떤 종교가 있는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인지, 어떤 왕주사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 돌아가자. 맨날 신문에 그럴 만한 놈들 자체가 사고방식이 다 뭐라 그러냐? 다 서양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대중매체에서 뭐 KBS, MBC에서 내놓으라는 무슨 박사님 교수님 나와서 뭐 떵떵거리면서 딱 뒷짐지면서 뭐 잘난 척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냐? 다 서양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배웠다는 것들은 다 그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의식으로 이 환단고기의 그 위대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다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예. 주역이 뭔지, 주역계가 뭔지 파헤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전통문화, 언어 가치가 안 깔려 있는데 아냐고 한문도 저저 엉뚱하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지식이 사실은 지식인들이 지식 있다고 자랑하는데 그 편협된 지식이고 진정한 동양 이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주역도 모르죠. 한문도 기초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책의 진가를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도 이렇게 피눈물 나면서 지금 반성을 하고 있던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학문의 그 귀거체가 어디냐? 서양이 아니라 서양 학문이 아니라 바로 동양의 바로 우리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것을 이제는 배워야 돼요. 우리의 문화와 역사 이것을 되찾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이제는 우리 한국인들이 뭘 지금 배워야 되느냐?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 지금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뭐 수학을 배우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한류 열풍이 불면서 드라마 K-팝으로 지금 전 세계 1억 팬이 생겼습니다. 1억 팬. 80명 중에 1명이 지금 한국에 오려고 그래요. 한국어를 배워요, 지금. 한국을 동경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지금 문화가 바뀌고 있냐면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한국의 역사를 또 알고 싶어 합니다. 대체 이 한민족은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인데 역사가 어떻게 되지? 어떤 위대한 역사를 갖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만나면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자, 지금 세계인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우리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 것을 모르고 어찌 당당히 세계인으로 세계에 나가서 당당히 이름을 빛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정말로 이제는 글로벌 시대인데요. 글로벌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세계화를 하기 전에 진정한 우리 스스로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철학, 위대한 사상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것을 유일하게 밝혀주는 지금 현존하는 역사서, 정말로 기적과 같이 이 우리에게 전수가 된 책이 바로 이 환단곡입니다. 바로 환단곡은 한국사의 문화 원형 정신을 그대로 기록한 역사, 이거는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전. 네. 정말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정말로 이렇게 경전처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환단곡입니다. 자, 그럼 환단곡이 어떤 사상인가를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환단이니까요. 환단이라는 뜻을 먼저 알아야겠죠. 환단곡이다. 환단곡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환단곡이 하니까 무슨 곡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쇠고기, 뭐 돼지고기처럼. 처음 들어보니까 환단곡이. 또 어떤 부분은 환단곡이 가지고 뭐 황당곡이다 뭐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환단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환단. 이게 뭐냐. 자, 환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하늘의 광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천광명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늘이 보면은요. 밝고 밝은 그런 빛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이렇게. 그 빛이 비춰와서 이렇게 만물을 비춰주고 이렇게 만물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늘에는 이 우주의 그런 생명의 그런 밝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환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불빛이 밝으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밝다라는 말로 안 하고 환하다 그래요. 환하다. 밝다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보면은 굉장히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 얼굴이 이렇게 환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밝음 중에서도 하늘의 광명을 환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이제 태양빛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태양의 빛이 이렇게 딱 비춰와가지고 맨 처음 밝은 땅이 있겠잖아요. 그죠? 그 땅의 광명을 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환단이라고 하면 이거는 하늘과 땅의 광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건 천지 광명을 환단이라고 합니다. 환단. 자, 그럼 환단곡이니까요. 환단, 천지 광명을 기록한 고기, 엣고자, 기록할 기자. 천지 광명을 체험하며 살았던 우리 태고 쪽 우리 선조들의 인류의 삶을 기록한 옛 역사 이야기가 바로 환단곡입니다. 자, 아까 우리 민족이 2000년의 역사 인식밖에 없는데 그 이전에 잃어버린 뿌리 역사 시대 7200년에 대한 기록을 한 책이 바로 이 환단곡이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 역사 7200년. 그러니까 태고 쪽이죠. 아주 오래전에 그런 역사 시대를 기록한 책이 바로 환단곡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인데요.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 그럼 한의 뜻은 뭐냐? 한. 여기 있는 것처럼 한이란 뭐냐면요. 인간 몸속에 천지 광명을 말합니다. 자, 하늘의 광명이 있고 땅의 광명이 있어요. 이렇게요. 하늘과 땅에 그 광명의 인간 몸속에 딱 들어왔어요. 이렇게. 인간은요. 동양에서는 천생 부모
하늘은 낳고 땅은 기르고 하늘과 땅을 부모로 인식했습니다. 이렇게 그 기운을 받아서 인간이 생겨났고 그 하늘의 그 밝은 기운, 광명과 땅의 밝은 광명의 기운이 내 몸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 광명, 인간 몸속에 들어와 있는 그 천지 광명을 한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원래 밝은 존재예요. 광명의 존재예요. 빛의 그런 존재예요. 네, 우리 인간 각자가 이렇게. 이게 바로 우리 선조분들의 인간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인간은 광명의 존재였다. 빛의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환단고기 책은 누가 썼냐? 그러면 환단고기. 이 책은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 5분이 무려 1000년에 걸쳐서 쓴 책. 이 책은 그리고 한 권이 아니고요. 13권의 사설을 한 권으로 모아서 이걸 환단고기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건 13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네.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썼고요. 그리고 10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환단고기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누가 썼느냐? 여기 보시면 환단고기의 구성과 저자인데요. 환단고기는 크게 삼성기 상, 삼성기 하, 당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성기 상은 안암로, 삼성기 하는 원동중, 그 다음에 당군세기는 이암, 북부여기는 범장, 태백일사는 이백 이렇게 됐고요. 총 다해서 13권의 역사서를 한 권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게 환단고기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요. 자, 안암로 이분은 누구냐면 신라시대 때 분입니다. 신라시대. 그 다음에 원동중 이암 범장은 고려시대 때 분이시고요. 이맥은 조선 중기 때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무려 100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1000년의 기간. 안암로는 통일 시대 때 당시 10성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10성. 네. 10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모셨을 분이고요. 워낙 도술이 높아가지고 유불선도 다 회통하셨다 그래요. 이렇게요. 네. 원동중은 이제 밝혀지기로 원천석이다 그래서 바로 이방월의 스승이다 이렇게. 네. 그런 얘기가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암, 행촌 이암 선생은 아까 당군세기를 쓰신 분인데 이분은 수문화 시중이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격의 벼슬까지 오르신 분입니다. 2인자까지. 복외거사 범장도 이렇게 굉장히 높은 벼슬을 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이맥, 이건 찬수관, 역사 찬수관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설을 많이 접하셨던 거죠. 고대 사설을요. 이런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쓴 책이에요. 그냥 전혀 이렇게 공부 안 하신 분이 쓴 책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어찌 이런 분들의 쓴 책을 그냥 간과하고 이렇게 무시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자, 환단고기 어떻게 출간됐느냐 그러면 이 환단고기 책을 한 권으로 묶어서 이걸 출간하신 분은 바로 1911년 한일 병합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해 때 이 개연수 선생께서 환단고기 초간본 30권을 간행을 했습니다. 이 30권. 근데 당시 30권이라는 책도 지금처럼 책을 막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목판해가지고 찍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돈을 누가 댔느냐? 바로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바로 홍범도 장군. 대한독립사에서 불멸의 이수진과 같은 분이시거든요.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백두산 호랑이라 불렸던 홍범도 장군이 그리고 송암 오동진 총영사관이 30권 인쇄하기로 그 경비를 조달했습니다. 이렇게. 이 책을. 그래서 이 책이 나왔어요. 30권이. 그런데 9년 뒤에 1920년에 이 개연수 선생님이 조선의 밀정의 고발에 의해서 아까 진정한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 가장 무서운 이 대한독립사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일본인보다도 더 나쁜 놈이 뭐냐. 백범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밀정들이다. 이렇게. 이놈들이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자기 동료를 다 고발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감영국에서 체포돼서 거기 이제 배달의 숲이라고 거기를 다 불태워버렸어. 3,000여 권의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잡아가가지고 있잖아요. 사지를 다 절단시켜서 압록강에다 던져버렸어요. 이렇게요. 그냥 안 죽여요. 일본 놈들이 죽일 때는. 아주 그냥 사지를 다 절단시키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거든요. 그런데 그 개연수 선생의 제자가 누구냐? 바로 이일읍 선생입니다. 이일읍 선생. 그 10대 때 자기 스승이 이렇게 사지가 절단해서 압록강에서 죽어있는 그 모습을 압록강 저 건너편에서 저걸 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일본이 나중에 가니까
그 스승의 시신을 건져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10대 때 배운 스승으로부터 개연수 선생으로부터 그 환단곡의 책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자기가 안고 스승의 마지막 유언이라 생각하고 이 책을 가지고 이분이 초관본을 가지고 올람을 했습니다. 1948년에 이렇게 해방 이후에 3년 뒤에 이렇게 남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 왔냐? 바로 대전으로 왔어요. 여기에 정착해서 그 참 초라한 그 집에서 거기서 이 책을 이제 출간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세상에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1979년 9월에 광호 2의 사본 200부를 발행했어요. 고급판 100부, 그 다음에 보급판 100부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1979년 12월 달에 배달의 숙본이라 해서 100부를 발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 알려진 거는 그렇게 오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환단고기가 이렇게요. 근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정말로 80년대, 90년대 이때는 민족적인 그런 의식이 강했었어요. 이렇게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그래도 이 민족적 의식이 있었거든. 자주정신도 있었었고요. 지금은 젊은이들 그런 의식 갖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면 2명, 3명도 없어요. 지금요. 자, 그래서 그때 KBS 역사 스페셜 유인천이 나왔던 프로에서 환단곡이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KBS 역사 스페셜을 방영할 정도로 그렇게 열풍이 불었어요. 막 100만 독자가 막 생기고 막.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2분, 3분밖에 안 되는데 정말로 잘 만들었어요. KBS에서요. 이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이 환단고기가 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뿌리 역사 시대가 얼마나 위대한 시대가 있었는가. 다 잊혀져 버린. 이제는 그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 환단곡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담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환단고기는 4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환인과 황후의 역사를 기록한 삼성기, 단군조선의 역사가 담겨있는 단군세기, 고구려의 전신인 북부여의 역사를 기록한 북부여기, 마지막으로 태백일사에는 상고시대부터 고려까지의 역사가 담겨있다. 그런데 이 책 속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반만 년이 아니라 1만 년이라고 설언하고 있다. 단군조선이 있기 이전에 5천년의 역사가 더 있었다는 것이다. 최초의 환국이 있었고 환국의 뒤를 이어 신시라고 불리는 배달국이 있었다. 그리고 단군조선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 후 고구려의 전신인 북부여, 북부여의 뒤를 이은 고구려, 대진국이라고 하는 발해, 그리고 고려의 역사로 펼쳐진다. 특히 상고시대가 찬란하다. 1만 년 전 탄생한 최초의 국가 환국. 환국은 3301년 동안 7명의 환인이 통치했다 한다. 그 후 신시배달국은 18명의 환웅이 1500년 이상 다스렸다고 한다. 환국과 신시배달국이 5000년 정도 이어진 후 마침내 단군조선이 탄생하는데 47명의 단군이 통치했다고 한다. 자,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 민족의 그 국통에서 이 환단고기는 뿌리 역사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진정한 국통 맥, 맥을 밝혀주고 있는데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뿌리 역사, 환국과 잃어버린 배달국과 이 고조선의 역사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 역사가 무려 환국은 7분의 통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7분의. 그래서 7대 환이 있었고 그 역사가 무려 3301년이라는 역사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3000년이 넘는. 그 다음에 배달국 시대는 18분의 18대 환웅이 있었고요. 1565년간이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은 47대 단군이 있었고요. 47분의 단군이 있었고 2096년간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걸 다 더하면은요. 어느 정도 되느냐. 한민족의 뿌리 역사가 무려 6960년이나 됩니다.
6960년.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환인, 환웅, 단군이다.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당시 환국의 통치자를 환인이라 그랬어요. 어진 마음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환인이다 그랬어요. 어질 인자거든요. 아까처럼 일본에 조작했던 이 인자가 아니에요. 이날 인자가 아니에요. 이 인자를 씁니다. 이렇게 환인할 때는요. 광명과 광명의 나라를 어짐으로 다스렸다 해서 환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환웅은 이 웅자를 씁니다. 영웅할 때 웅자. 네. 진정한 영웅이라는 거죠. 이렇게 동방 역사를 개척한 문명 개척한 3,000명을 이끌고 이렇게 동방 역사를 열었던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환웅이다. 이렇게 18분이나 있었습니다. 18분. 그 다음에 당군도 몇 분이나 있느냐? 47분 있었습니다. 47분. 근데 우리는 고작 고조선의 그 건국자 그 한 분으로 인식하고 그것도 신화로 인물로 이렇게 해서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당군이 나왔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역사를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난 이 젊은이들이 지성인들이 이거 하나를 이렇게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면. 그건 그 사람들 죄가 아니지. 네. 그게 그 사람들 죄입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가르친 사람들이 죄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답습해온 우리 교수님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바로 좀 잡아주고 바로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게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국통맥인데요. 환국에서 시작돼서 배달, 조선, 열국시대, 사국시대, 남북국, 고려, 조선,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국호가 총 333, 9번을 편했습니다. 이렇게 9번을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지비사라는 책이 있는데 옛날에 비결서인데 거기 보면은 우리 민족의 국호가 구변 성도라고 9번 편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번 편하고 나면 성도,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이 지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그 아름답고 인간이 함께 웃으면서 사는 좋은 세상, 지구촌 일가 세상을 이렇게 연다. 그 세상을 맞이한다. 이 대한민국 다음에는 이번에 지구촌 일가, 우주촌 일가 이런 세상이 건설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세상이 이제 그렇게 멀지가 않았는데요. 자,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인 바로 한국을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도 분명히 석유환국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옛적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상고기 이 책에도 바로 첫 삼성기 상편에 보면은 오한건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한 우리 환족이 바로 나라를 세움이 가장 오래됐다. 오한건국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분명히 이렇게 한국의 실존 역사를 기록한 두 서사가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까 환국에 대한 정의인데요. 오한건국이 최고라. 우리 환족이 나라를 세운 것이 가장 오래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 민족의 역사 기록은 뭐 다른 나라는 그리스 로마시나 뭐 반고시나 일본의 무슨 뭐 창세시나 아마다스 오미카미 신화 나왔는데 다 신화로 시작하거든요. 그것도 뭐 5,00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 민족은 1만 년 전에 국가를 세웠다는 기록으로 이 책이 시작됩니다. 1만 년 전에 국가.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우리 한민족의 그 위대함을 알려주는 그런 기록서거든요. 이렇게요. 네. 자, 그래서 이 환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었냐, 그리고 어느 정도 큰 나라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중앙아시아 이 파미르 공원에서부터 그 다음에 중국의 천산산맥, 뭐 알타이 산맥, 그 다음에 러시아 이 남부 일부 땅,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한반도 이 만주 전역, 그 다음에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저 인도 이쪽까지 전 영역을 걸쳐서 바로 한국 나라 영토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성기 하에 이렇게요. 네. 이렇게 큰 영토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시대가 이렇게요. 동서가 더 멀을 것 같은데. 산맥 있고 막 그래서 생각해. 자, 그리고 이 환국이라는 1만 년 전에 그 국가가 세워져서 이 환국이란 이 어마어마한 그런 큰 영토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5,000년 전 이 바로 이제 4대 문명권이라는 게 여기서 다 나갔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서양 문명을 뿌린 수메르 문명. 그 다음에 이렇게 배달, 우리 동방 배달 민족. 그 다음에 저기 뭐 북방의 유목문화. 그 다음에 수메르 문명도 유대 문화를 또 낳아줬죠. 이렇게요. 예, 기독교, 유대 문명. 그 다음에 이슬람 문명. 이쪽에 이집트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 다 이게 그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다 환국에서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 나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를 대봐라. 자, 제가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남인도에 가면 남인도 사람들이 쓰는 타미러라고 있어요. 타미러. 남인도. 정말로 우리나라하고는 너무너무 먼 나라잖아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그 언어를 들어보면은 엄마 아빠를 그대로 엄마 아빠라고 해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원을 찾은 남인도 가족의 대화에서 흘러나온 낯익은 소리. 아빠 엄마가 아빠 엄마가 똑같아. 아빠 엄마가 똑같아. 아빠 and what you call mother? 엄마. 아빠 엄마 나. 나. 아빠 엄마 나 똑같아. 나. I 인타민 you know what is 인타민 니가 우리도 니가라고 그냥. 와 what is 인타민 she 와 what is 인타민 country 나라 what is 인타민 나를. 명사는 물론 동사도 우리말과 비슷하다. 남인도 드라비다족의 공용어인 타미러에는 이처럼 우리말과 같은 어휘가 무려 1300여 개. 1300개. 언어상으로 같은 어족이 아니면 동사가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우리말과 비슷한 동사까지 있다. 예, 아까 여기 마지막에 같은 어족, 이런 같은 언어를 썼던 그런 민족이 아니면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학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너무너무 광대한 대륙이었지만은 거의 동일한 문화권 그런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물론 지방마다 조금 특색은 있었겠지만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영향을 서로 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살아서 동일한 언어권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건 아까 수메르 서양 문명의 뿌리라고 서양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수메르 문명에서 서양 문명이 나왔다라고 그래요. 기독교 문명도 아까 이슬람 문명도. 그런데 수메르어도 보니까요. 수메르어도 아까 아빠라고 그랬는데 타미르어도 근데 우리 아버지를 수메르어로 아빠라고 하고요. 카를 카르, 한, 안, 엄마 똑같고 엄마, 밝은 바르, 우리 우르, 달 똑같고 사람 똑같고 나랑 똑같고 당구는 딩길이라고 하고요. 아웃 똑같고 북 똑같고 이런 게 무려 1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수메르어도요. 이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똑같다는 건요. 같은 영역권, 그 문화권에서 살았다는 거라는 증명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인디언들 보세요. 저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 여기는 바다를 건넜어요. 그들 또한 놀랍게도 우리 문화와 비슷한 게 많은데 인디언들은 우리나라 여자를 뭐라고 하냐면 가시나라고 한답니다. 인디언 말로 가시나. 가시나. 우리 경상도 말로 가시나 그러잖아요. 가시나. 그 다음에 지붕을 덥이라고 하고 이건 지붕 덥이는 저도 시골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도끼는 토막, 여보셔는 보시오, 이쁘다는 이쁘나, 아버지는 아빠치. 나는 똑같고 그들도 고물 숭배하고 막걸리를 빚어 마시고 아이도 이렇게 등에다 업어 키우고 이렇게 예. 윷놀이를 즐기고 말을 타는 점 등이 우리 고유의 문화와 너무나 동일하다는 거. 결론은 뭐냐? 맥킨더스 교수가 인디언들은 어디서 왔다? 한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왔다. 결국은 그들은 거기서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동방에서 이렇게 옛날에 그 베링 해협을 건너서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정착해서 인디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그 남하를 해가지고 그 멕시코 원주민들 아즈텍 문명이 있는데요. 그들의 생활 도구입니다. 보세요. 아까 업어 키우고 절구. 뭐 배틀, 절구,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상투머리, 장비. 집신. 우리 시골에 어렸을 때 장구도 여기 장승도 있고 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요. 네. 윷놀이 있잖아요, 그죠? 윷놀이. 여기 팽이도 있고요. 네. 여기 활 쏘는 것도 있고. 어렸을 때 80년대, 90년대 저도 했던 놀이들이 그냥 다 있네요. 여기도요. 자, 그들이 쓰는 언어를 볼까요? 그럼 언어를 볼까요? 아즈텍인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은 지게를 뭐래야 지게꾼을 다메라고 한다는 거. 다메. 우리말에 그냥 지게꾼은 어렵잖아요. 그냥 다 매는 사람 이렇게. 이게 더 쉽네요. 더 이해가 빠르네요. 그 다음에 점쟁이를 뭐라고 하냐. 예언가를 다 마티니.
다 맞춰버린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다 맞춰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도 틀림없이. 이게 더 쏙 들어오네요. 다 맞히니. 그 다음에 다 기려. 화가를 다 기려. 그림 그리는 사람 다 기려. 다 기려. 더 이해가 쏙 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 차고. 공놀이는 다 차버린다는 거예요. 발로. 예? 그죠? 그 다음에 다 좋다. 다 좋다는 말이고. 아쉽기 아이. 정말로 이런 언어가 똑같다는 건요.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영역이란 확대가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의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이 환단곡선에 있거든요. 이게 거짓이 아니라 그 진실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어요. 홍산 문화를 통해서. 이 책은 이 저자분께서 지구촌 30년 다살해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 그 내용, 고서, 사서까지 다 이 책에 다 달아놨어요. 그 어려운 한자도 다 현토를 달아서 다 읽을 수 있게끔 해제만 60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정말로 이렇게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자, 진실은 드러나는 법. 중국인들도 양심 있는 사람들은 중국의 그 문화의 그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를 밝히고 있는데요. 중국 국무원 문화부장인 주무주도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우리 중국인들은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한족이. 지금 중국의 영토는 원래는 한국인들의 땅이라는 것을 주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 문화는 복합 문화이다라는 주장으로서 세계 사학계를 상대로 새로운 전략으로 해야 함을 선언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나온 게 뭐냐 동북공정인 거예요.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서 이걸 조선족으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해가지고 다 중국 문화를 흡수하는 지금. 최근에 어떻게 돼요? 막 김치까지 막 아리랑까지 다 중국 거로 다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주문내 중국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요하 송화강 유역에는 모두 조선 민족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이것은 요하 송화강 유역, 도문강 유역에서 발굴된 문물, 비문 등에서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조선 문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그래서 심지어 고대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말하는 것은 이건 황당한 거짓말이다. 아까 말했었잖아요.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서 대화해서.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기자회견에서 입으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한국이 바로 옛날에 중국의 석국이었다. 근데 이것은 뭐냐? 양심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황당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진핑도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동북공정 일환으로 왜곡된 역사를 자국의 그런 대통령으로서 그걸 숨기는 거거든요. 진실을요. 진실 양심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몇 사람들만 얘기하고 있는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요. 네. 자, 결론을 내리면 자, 우리가 역사를 왜 알아야 될까요? 결론에서. 자, 오늘 들으면서 뭔가 가슴에서 느껴진 게 좀 있었을 겁니다. 아, 역사를 잃어버린다는 게 어떤 건가? 나의 모든 걸 다 잊고 사는 거다, 이거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렇게 사는 거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희망적인 몇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방의 등불이라고요. 자, 뭐라고 했냐.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계에 빛나던 등불이 하나 코리아. 자,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황금시계. 이걸 골든 에이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청동기, 철기 시대 전에 그 이전에는 골든 에이지, 황금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천지광명으로 살았던 인간이 그런 신성과 영성이 아주 고도로 발달돼가지고 천지자연과의 교감을 나누면서 옛날에 그 영화 아바타처럼 그렇게 사는 시대가 있었었는데요. 그런 황금시계에 빛나던 등불에 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오. 다시 그 등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 동방의 진정한 이 지구를 밝히는 지구의 모든 나라를 선도하는 진정한 밝은 빛이 되리라. 이 불이 다시 켜지는 날에 동방의 그 꺼져버린 우리 한민족의 혼이 다시 혼불이 살아나면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방의 밝은 빛이 이제는 혼불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그러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전 세계의 석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21세기 때 그 등불이 다시 켜진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그러냐? 아까도 나왔지만 21세기가 하나 되어 돌아오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 중심은 동북아일 것으로 믿으며 그의 핵심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했습니다. 21세기가 되면 세계가 하나가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지 않습니까? 어쩜 이 코로나 대사태는요. 전 세계가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코로나 믹스라 그래요. 80억 인류가 공동 운명체로 가는 그런 상황 조성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가족으로 지금 들어가는 건데
이 문제를 끌어내는 그 나라가 어디냐? 그 열쇠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K방역. 오직 우리 대한민국이 그 중심 선도에 지금 딱 올라섰지 않습니까? 동북아일 것으로 믿으며 그 핵심은 뭐냐? 우리 한국인의 홍익 사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 케네디는 뭐라고 그러냐면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이 활짝 열릴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시대. 옛날에서 유럽에서 미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지금 아시아 이 태평양 시대가 열렸는데 20세기 초부터 정말로 이거는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청교도 정신, 개척자 정신, 정신적 지도력을 이제는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앞으로 21세기의 그 문화를 선도해가는 나라는 과연 어디냐? 여기 극동에서. 자, 이게 보세요. 이것을 이 폴 케네디가 우리나라에서 했던 말이 아니라 일본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일본에서. 그럼 일본 기자들, 일본 그 내노란 뭐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들었겠지 않습니까? 그 앞에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버 재팬, 당신 나라도 아니다. 중국, 네버 차이나, 중국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온리. 온리란 말은 유일하게, 오직 이것만, 온리 코리아라는 거예요. 한국이 바로 21세기를 열 수 있는, 태평양 시대를 열 수 있는 바로 그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오르기는요. 지도를 펴놓고 유심히 살펴보면 한국은 열쇠처럼 생겼는데 한국은 동아시아와 러시아가 시작되는 태평양의 열쇠라는 겁니다. 세계의 모든 난제들이 열쇠 나라 한국에서 풀릴 것이다. 저기 북쪽에서 한국을 보면은 마치 나라가 열쇠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키. 이렇게 키처럼. 그렇잖아요. 이렇게 극동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반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가 지금 안고 있는 모든 난제, 이 코로나 사태, 이런 기후변화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한 열쇠, 키 마스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이걸 풀 수 있는 난제를. 한국이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더 엄청난 얘기인데요. 인지학의 창시자 루돌프 슈나이더라는 이 사람이 유언을 했었는데 뭐라 그러냐.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새 문명,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다. 성배. 뭐 성배란 말은 그 예수님 그 최후의 만찬 그 잔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인류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 인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민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려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 시대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으나 그때보다 더 큰 근본적 전환기인 현대에는 그 민족이 지금 어디 있느냐? 바로 극동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인류가 지금 맞이하는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문명의 전환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하늘과 땅 차원의 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끌어낼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어디 있냐? 바로 극동에 있다는 겁니다. 극동. From the East, 동방. 바로 한민족, 이 한반도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을 찾아서 경배하고 그들과 힘을 합하여 그들을 도우라. 이걸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거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마르틴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것처럼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아시아의 위대한 문명의 뿌리가 바로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됐다. 세계 역사상 완전 무결한 그런 정치로 2000년이 넘도록 아시아 대륙을 통치한 단군 고조선이 실제였음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바로 이제 외국인이에요. 한국 외국인인데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아시아에 등장할 또 다른 일등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내용이 이걸 보면은 가슴에 깊이 와닿는데요. 한국인 안에 보물이 있는데 왜 그걸 찾지 못하느냐, 찾지 않느냐,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바깥에서 뭔가 서양 거를 배우고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유학을 떠나고 하는데 우리 거는 천시하고 우리 거는 뭐 다 도예시하고 미신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한국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보물이 뭐냐? 한국이 세계에 내놓은 것은 현대 자동차, 삼성 TV가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뭐 스마트폰, 뭐 현대 자동차 최고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LG 뭐 가전제품 이것만 좋다고 막 사람들이 막 혈안이 돼 있고 막 그걸 많이 살려고 막 돈을 많이 벌고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한국인의 보물이 뭐냐? 이거라는 겁니다. 홍익인간 정신과 같은 전통 문화에 대한 재발견이다. 전통 문화. 우리 한민족의
전통,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전통 문화 속에 정말로 위대함이, 보물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도 배운 적이 없어요. 아마 여기 강의를 들으신 분도 아마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진천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다문화를 언어를 가리키는데 그 책을 사서 이렇게 공부를 가리키니까 거기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리키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가리키면서 반성이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이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이걸 한 번도 안 배웠었는데 한국의 무슨 예문화, 한국의 무슨 뭐 이런 음악 문화, 한국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집들에 대한 뭐 그런 문화 이런 것도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 다 있더라고요.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 애들이 더 많이 알겠더라고요. 시골에 가면은요 지금. 그렇게 판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촌 이함이 쓴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거든요. 수문화 수중이라고 지금으로만 국무총리 격에 오르쳤던 분이에요. 당대 최고 명필가였었고요. 지식도 너무너무 이렇게 많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썼던 당군사기 서문에 바로 이 문장을 딱 넣어놨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신시, 우리 민족의 기원이 바로 태백산 신시. 여기를 나라를 연 이후로 국통이 있어. 이 나라는 이 국통으로 인하여 세워지고 백성의 이 국통으로 인해 흥하였나니 역사를 배움이 어찌 소중하지 않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배움이 어찌 소중하지 않으리요. 뭐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역설이거든요. 역사를 배움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1조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진정한 역사 복원을 위해서 광복운동을 하는 단체가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혼뿌를 되살리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그 단체가 어디냐 지금. 자, 우리 민족을 이끌어온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난가 정신이거든요. 난가.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바로 신라의 화랑이라고요. 그 화랑할 때 그 낭자거든요. 우리 민족의 위국에 처했었을 때 우리 민족을 구해서 새 역사로 이렇게 나갔던 그 위대한 정신이 바로 난가 정신인데 배달국 때는 3랑이 있었습니다. 고조선에는 국자랑, 북부에는 천황랑, 고구려는 조의선인, 백제는 무절, 신라는 화랑. 이들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이끌어온 힘, 바로 그 집단입니다. 단체예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위국에 처한 그런 상황에서 이 국가를 구했던 바로 구국의 영웅들이 바로 다 여기 출신이에요. 신라도 바로 김유신이 화랑 출신이지 않습니까? 고구려 영계선무도 조의선인 여기 출신이고 이렇게요. 강감전 장군 뭐 그 위대한 을지무도 장군 다 보면은 이 난가 출신들이거든요. 이렇게요. 지금 육군 사관생도도 바로 이걸 본받아가지고 지금 머리에 이렇게 깃털을 딱 꼽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다 그 문화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장군들 보면 다 이렇게 딱 그 쓴 옷이 딱 보면 깃털이 딱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머리에 보면요. 자, 지금은 뭐가 있냐? 이 정신과 이것을 위해서 이 민족의 어떤 역사 광복을 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바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이 대한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대한사랑. 대한사랑할 때 그냥 러브가 아니라 대한의 역사를 진정으로 복원하자 하는 역사 광복군 난도라는 겁니다. 난가. 이 대한사랑이 그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역사 광복의 주인은 누구도 아닙니다. 이제는요. 강단사학자, 역사학자에 맡길 수도 있는지도 아니고요. 지금 어떤 교수 몇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다 등불처럼 일어나가지고 역사의 혼불을, 동방의 등불, 아까 동방의 혼불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나서야 되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처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나라의 주권은 되찾았으나 일제가 심어놓은 신민사관은 여전히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회복해야 민족의 정신이 살고 나라가 바로 섭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를 갖춰야 되는데 한민족의 그 소프트웨어가 뭐냐? 바로 우리 민족의 올바른 역사를 아는 거. 그럼으로써 한국인의 진정한 주체성을 바로 세우는 거. 이게 진정한 글로벌입니다. 세계화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역사 광복은 이제는 우리 손으로 이룰 때다. 우리 손에 손잡고 다 함께 역사 광복군으로 이렇게 나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사랑이 바로 이걸 우리가 주체적으로 지금 이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대한사랑 회원으로 다 가입하셔가지고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 한당고기 이 책을 이제는 우리 대한사람 군사지부에서 다음 달부터 이 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 책을 공부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해 나갈 것을 말씀 이렇게 드리고 다음 2회 대한사람 군사지부에도 참여를 해줄 것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